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9차 다른 제주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제주의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오늘 진행은 주제 발표를 김순애 제주독색당 운영위원장님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례 발표로 오효근 서귀포 운수협동노동조합의 위원장님이 사례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기존의 방식은 약간 5인으로 이렇게 소모임 토론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제 발표와 사례 발표가 끝나면 좀 질의응답 방식으로 그냥 바로 현장에서 좀 즉각적인 증문 즉답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제 발표를 준비해 주신 김순애 제주독색당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기후위기 시대에 제주 대중교통 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없어요. 네. 시계를 가져주시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 너무 길지 않으세요? 한 40분 정도 해주시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그냥 아니.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독색당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김순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기후위기 시대 왜 대중교통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오효그 서귀포 그 운수의 서귀포 협동 노동조합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제주도에서 사모펀드가 유일하게 진입한 데가 서귀포 운수거든요. 그래서 서귀포 운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이 그 중공영제 문제가 심각한지, 그리고 사모펀드가 그 잠식한 이 버스 회사의 운영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그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그 제주 온실가스 배출 현황 조금 그 수치들을 그 숫자가 나오면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빨갛게 쳐진 게 그 전체 배출량,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간접 배출량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역 내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송전선을 그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에너지에서 나오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막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 아니죠. 타 지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있고 저희는 갖고 와서 여기서 소비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폐기물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서 이미 상품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제주에 들어와서 저희가 그냥 사용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간접은 직접적으로 저희 제주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온실가스가 배출된 걸 말하는 거고요. 직접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그 온실가스 양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21년이 살짝 감소를 했는데, 이건 코로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보면은 그 직접 그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거의 90%, 95% 정도 차지한다고 사실 볼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사실 제주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간접보다 직접이고, 직접에서도 주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에너지 부분을 보면, 에너지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합계를 보면 2018년 이게 그러니까 412만 저는 이게 그 환산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한데요. 아무튼 이게 전체적인 합계의 수치를 보고 거기서 수송이 차지하는 그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수송이 차지하는 게 직접 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지금 절반이 넘는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항공 수송도 있고 도로 수송도 있고 그다음에 그 항만 수송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면 수송 부분 중에서 항공
부분이 차지하는 게 33% 정도 되고요. 도로 수송이 차지하는 게 66% 정도 되고 해운과 기타 수송이 1%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에너지 부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봤어요.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은 사실 도로 수송이 차지하는 게 제주의 에너지 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 가장 많고 이것을 잡아야만이 제주의 어떤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의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또 제가 제주도 관리 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이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자체 관리, 그러니까 제주도 관리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제주도가 관리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산업 부분이나 이런 건 사실 제주도가 좀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발전 부분 같은 경우도 제주도가 그러니까 발전 한전이라든가 여기에 부분을 좀 이렇게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관리할 수 있는 분야에 이 온실가스 배출량 이렇게 추이를 보면은 여기가 그 회색 이 부분, 그러니까 이 하얗게 위에 좀 하얀 부분은 제주도가 관리할 수 없는 관리 권한이 없는 부분인 거고 이게 색깔이 돼 있는 부분들이 주로 제주도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예요. 이렇게 보면 이 회색이 도로 수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수송이 제주도가 관리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 파란 게 건물.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전기 같은 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이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배출하지는 않지만 어디선가 온실가스 배출한 걸 갖고 와서 건물에서 이렇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건물 같은 경우는 또 난방을 떼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온실가스를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로 수송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 그럼 도로 수송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자동차의 그러니까 그 이용률을 좀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 제주도가 하는 그 예산 규모들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게 전기 자동차의 그러니까 보조금이에요. 근데 사실 이 전기 자동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전국적인 전국 예산이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도로 수송에서의 온실가스를 잡는데 중요한 부분을 대중교통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하기보다도 주로 이 전기자동차 구입에 보조하는데 예산 지출이 많다. 이거는 결국 뭐 기업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산업하고 연관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주도의 대중교통 부분으로 좀 문제를 좀 이렇게 좁혀서 보면은 2017년부터 그 버스 준공영제가 추진되고 있죠. 근데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에서 예산 보조가 전혀 없어요. 다 도비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앞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좀 지방정부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사실 우리의 세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유류세 안에 붙는 거에서 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에너지 환경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러니까 기반 시설들, 그러니까 도로를 깔거나 이런 항만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거의 쓸 수 있게 좀 이렇게 잡혀 있고 이게 지금 계속 일몰이 돼야 되는데 일몰이 안 되고 계속 연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해소가 된다면 에너지 환경세의 사용 부분을 이런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지방 정부가 이런 어떤 대중교통 특히 공영제로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담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건 제주도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전국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하면서 운송적자가 2017년에 283억에서 2022년에 1177억,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4배 가까이 늘었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늘었고 이거 갖고 지금 계속 의회나 아니면 언론에서 버스 준공영제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때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버스 수송 분담률을 보시면 사실 돈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버스 수송 분담률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13%였던 것이 2023년도에 11%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물론 이 떨어진 요인 중에 좀 중요한 거는 사실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버스를 거의 안 타고 그때부터 이게 감염 위험 때문에 자가용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서히 회복이 되고 있긴 있어요. 회복이 돼서 지금 제주도가 발표한 거를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연 인원이 6천만 명을 넘었다. 그래서
그 연인원 6천만 명은 2017년도에 연인원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상승세가 있긴 있는데 지금 이 상승세를 꺾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버스 감차. 그래서 제가 그 버스 수송 그러니까 버스를 타는 그 승객 수들을 봤더니 작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증가하다가 8월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버스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4월 22일 날 그러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버스 요금 인상을 단일 안건으로 해서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버스 요금 인상도 아까 그 단기간에 어떤 그 버스 수송 부담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처럼 그 버스 수송 분담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증가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가용 이용을 잡지 못하고 있다. 자가용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공영제 도입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도의 그 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시면 계속 상승 곡선이에요. 상승 곡선이고 또 친환경 자동차 등록 현황도 보면 제주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그 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실 친환경 자동차가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에다가 더하기 세컨카가 지금 그 세컨카로 친환경 전기차를 지금 구매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어떤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 수송 부담률을 낮추거나 이런 데 전혀 어떤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보면 저희는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대중교통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물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 준공영제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라는 구조 자체가 보면은 회사의 그 운영비, 그러니까 그 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는 제주도가 전액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액 지원을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하면 수입을 제주도하고 버스 운송회사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송 수입 비중이 전체 운영비 25% 정도 차지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도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모든 버스 회사는 지금 다 망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운송 수입이 25%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75%가 지금 적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가에서 이 운송 수입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 비중이 25%밖에 안 되니까 대중교통 과장님의 논리는 버스 타는 사람이 내야 될 돈의 4분의 3을 버스 안 타는 사람들이 내고 있다. 이 논리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죠. 예, 75%가 지금 적자인데 이거를 버스 안 타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버스 탄다는 의미를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것이냐라는 저희는 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 아무튼 그만큼 지금은 버스 회사는 그냥 놔두면 민영으로 놔두면 다 망하게 돼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망하지 않기 위해서 버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거죠. 투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한 해당 아까 1,100억 정도 지금 운송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로서는 어떻게 6조에서 1,000억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큰 돈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돈을 투입을 하는데 그만큼 제주도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느냐. 사실 그만큼 돈을 줬으면 제주도가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공성을 확대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중공영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은 제주도가 투입을 하는데 이 소유권은 지금 민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회사가 뭔가 잘못을 해서 뭐 제재를 하거나 행정명령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민간 그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발해서 어떤 행정소송이라든가 계속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 중공영제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버스 회사들은 도덕적 해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경영을 개판을 하더라도 적자 하나도 안 보잖아요. 적자를 도가 다 보전을 하니까. 그러니까 경영 계산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제주도가 사실 뭐 관리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되게 한계가 많으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그 지원 항목들이 있거든요. 버스 한 대당 표준 운송원가라는 그 말을 써서 그 표준 운송원가에는 임원 인건비 그리고 뭐 정비비 그리고 그 운전자들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그 버스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 정비비라든가 기타 복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그냥 뭐 어떻게 유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사실 그거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교통항공국장
미팅을 하고 왔는데 미팅의 그 주제는 요구는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기타 복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그 운전자분들 한 분들한테 연 170만 원 정도 원래는 지급돼야 되는 그런 그 항목이 있는데 그거를 개별 노동자들마다 그러니까 복지 카드처럼 그러니까 복지 포인트처럼 지급을 해달라. 지금 이런 요구를 계속 하는데 지금 그걸 안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노동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170만 원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이 170만 원이 어디로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어디 가서 갑자기 옷을 저기 그 어디 스포츠웨어 거기 가게 가서 옷 하나 구입해라. 그리고 어느 마트 가서 뭐 몇만 원어치 상품권 얼마 원치 가서 상품을 구입해라. 이런 게 막 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의 그 기타 복리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굉장히 불투명하고 왜 갑자기 이 회사 가서 이걸 사용하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게 전혀 불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기타 복리비는 복지카드로 좀 지급을 해달라고 하지만 지금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노사관계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은 다 세금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버스 회사들이 되게 도덕적 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준공영제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버스의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노선이거든요. 지금 버스를 왜 안 탔냐 물어봤을 때 노선이 뭐 바로 간 노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차를 안 갖고 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차를 갖고 왔는데 이유는 뭐냐면 제가 끝나고 여기서 함덕 가야 되거든요. 함덕 가려면 정말 이게 반바퀴를 삥 돌아서 가거나 제주시 가서 다시 함덕 가는 걸 해야 되거나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끝나면 저는 버스도 끊길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가는 노선이 없으니까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은 이번에 버스 인상 그런 그 소식이 들리니까 내가 차 견적 뽑았다. 이제 버스 요금도 인상되는데 이렇게 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여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우선은 그러니까 노선이 되게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삥 돌아서 갈 것을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배차가 좀 더 편리해야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노선은 지금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막 함부로 했다가는 바로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선을 폐지하고 더 적절한 노선들을 신설하려면 기존 노선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왜 나는 사유재산을 없애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선 조정이 지금까지 일어난 걸 보면 2017년 처음 준공영제 도입됐을 때 그때 약간 노선이 그때는 있던 게 폐지되기보다는 신설만 됐죠. 신설하는 거는 사실 불만이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도 노선 하나 더 만들어지면 거기 버스 배차해갖고 자기한테 수입이 더 오는 거니까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폐지는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노선이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버스 감차. 물론 이것도 저항이 좀 있었지만 어떻게 잘 서로 부술려 가면서 되게 좀 이렇게 약간 압박하기도 해서 감차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것도 노선을 조정했다기보다는 사실 감차를 한 거예요. 그만큼 노선 조정권을 제주도가 행사한 적이 그러니까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까지 행사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시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선들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되게 불공 노선도 많고 또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중복 노선도 많고 하는데 이 노선에 대해서 함부로 하기 어려운 것이 또 준공영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는데 제도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없어요. 너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없기도 하고 할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7개 정도 버스 회사가 있는데 이 버스 회사들 얼마나 이게 눈물행이 됐어요. 제주도에서 거의 50년 이상을 버스 회사를 운영을 했던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중교통과가 지금 인력이 아마 20명 좀 안 돼요. 이분들은 계속 순환보직하고 또 대중교통과도 민원이 많으니까 기피부서예요. 오래 안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3, 4년 있으면 다 가버리는데 이 7개 회사의 그 눈구랭이 같은 그분들을 어떻게 장악을 하겠어요? 못해요. 못해서 지금 전문성도 부족하고 행정적인 권한도 부족해요. 그래서 뭐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준공영제의 현실이다. 지금 이따가 되게 사례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실 텐데 이 서귀포 운수는 준공영제 모순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실 준공영제 지역에서 버스 회사 운영은 짱짓고 해역식이에요. 적자를 다 보전을 해주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일정 수입이 자기 월급 다 보장되는 거예요. 임원 인건비 뭐 1억 정도 다 보장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모펀드가요. 중공영제가 그 도입되는 지역에 그 버스 회사들 막 사들이고 있어요. 인천에 엄청 많이 사들였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들였고, 이게 가장 큰 회사가 차파트너스라는 이런 데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 사모펀드인 차파트너스 계열사가 2021년에 자본 잠식 빠진 동서교통을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을 바뀌었죠. 서귀포 운수로 지금 이름을 변경했고요. 지금 서귀포 운수 대표는 그 제주도에서 상주하지 않아요. 인천에 있는 회사를 또 갖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몇 번은 제주도 오고 일주일에 몇 번은 하고 또 월급은 양주에서 다 받아먹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서귀포 운수가 경영이 엄청나게 엉망인데다가 지금 제주랑 계속 소송전을 했었어요. 뭐냐면 서귀포 운수가 동서교통에서 서귀포 운수로 바꾸면서 다 모든 차량을 다 전기 버스로 바꿨거든요. 근데 거기에 배터리를 사지 않고 리스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 이 배터리 같은 거를 배터리도 감가상각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감가상각비를 다 이렇게 상정을 해갖고 제주에다가 이 보조금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리스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환경부가 어디서 다 보조를 해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보조받은 걸 제주도에다 다시 또 감가상각비를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아마 10억이 넘어요. 이것을 제주도가 계속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 그 버스 회사들 문제가 되게 많으니까 갑자기 그 감사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몇 년 뒤에. 그래서 이거 반환해라 라고 하니까 거기서 반환 못하겠다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소송을 한 거죠. 그래갖고 작년인가야 대법원까지 가서 그것도 전액 다 받아낸 것도 아니고 거의 60% 정도 제가 받아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행정 이 재판 부분 다 제주도가 되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서귀포 운수는 검색해 보면요 재작년부터가 작년부터 버스가 안 와요. 갑자기 버스가 안 오고 버스 안 옵니다라고 회사에다 전화하면 회사에서 기다리세요 해갖고 뭐 갑자기 그 자가용이 가서 그 승객들 태우는 것도 막 이동시켜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다 전기버스를 구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기버스가 고장난 사례들이 많고 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시간표에는 버스가 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와요. 이게 운행 결손이 1년에 몇백 건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고 하니까 여기 계시는 서귀포 운수 노동자분들도 계속 보도고발하고 계속 그 민원 넣고 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주도 이거를 가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이게 청문하고 심사해갖고 해서 일부 노선 폐지하고 버스 감차하는 이런 행정명령을 했어요. 이게 작년에 했거든요. 근데 또 서귀포 운수가 가만히 안 있죠. 이것도 이거에 불복하는 또 소송을 내고 또 서귀포 제주도의 행정명령을 가처분 이게 중재하는 가처분을 또 낸 거예요. 또 가처분이 인용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노선 폐지도 못하고 서귀포에 노선 폐지도 못하고 버스 감차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그 서귀포 운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지금 어떻게 못하고 있는 거죠. 매년마다 서귀포 운수에 가는 돈은 100억 정도 돼요. 말도 안 되죠. 100억 정도 지급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지금 중공영제의 해당입니다. 지금 버스 완전공영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이렇게 녹색당, 노동당 그리고 뭐 저기 서귀포 운수랑 삼양교통 지혜랑 여러 제주가치랑 이렇게 해서 제주버스 공영화 추진연대 만들어서 완전공영제 계속 요구를 했죠. 그리고 청소년 단체인 제주 청소년 기후평화 행동도 버스 완전공영제 요구했고 거기서 제주도 입장이 뭐냐면 완전공영제 전환하게 되면 인건비만 연간 약 800억 원이 추가 조율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운수회사의 자산 매입 비용까지 고려하면 도민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보다 인건비가 800억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의 민간버스 노동자들한테는 800억 정도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주고 있다는 얘기인 걸까요? 이거 말이 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산 매입 비용 물론 들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비전을 명확히 세우고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 완전공영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약간 광역 단위는 없어요. 하지만 작은 지역 단위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신안군이 가장 선도적으로 했어요. 신안군은 2007년도에 버스 공영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버스 공영제 한꺼번에 안 돼요. 어떻게 그 버스 회사에 다 한꺼번에 매입해서 어떻게 딱 하고 출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말 차근차근 해야 된다. 신한군이 2013년까지 거의 6년 정도 걸렸죠. 계속 버스 회사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설득해서 완전공영제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작으니까 좀 더 수월하긴 했겠죠. 버스 공영제 하면서 요금 낮췄고요. 경영구조 개선했고 적자 보전 예산을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버스 이용률이 3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여기 군수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대상에서 선도 정책대상 수상했어요. 정성군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완전 공영제 도입했거든요. 이용객이 연평균 약 14.3% 증가했어요. 그리고 2023년 이용객을 보면 공영제 도입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0년과 비교를 한 거겠죠. 지금 이용객이 지금 155%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버스 완전 공영제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잘 된다고 하면 버스 이용객들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양구군하고 의령군이 지금 올해 다시 완전 공영제 지금 준비하는 데인데요. 그 양구군의 사례를 보면 지금 버스 회사가 왜냐면 중공영제 하지 않으면요 버스 회사는 망하죠. 그러니까 아마 양구군이 중공영제 안 했던 데 같아요. 그래서 버스 회사가 경영난은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회사 경영난 겪으면 여기는 어떻게든 자기네도 팔고 뭐 빠져나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지금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작전을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버스 완전 공영제 하면서 공영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까지, 그러니까 요금 무료화와 공영제를 좀 한꺼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의료군 같은 경우도 올해 좀 도입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려면 당연히 그 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료군, 그러니까 버스 공영 TF팀 설치를 했고요. 그 전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버스 회사 MOU 체결하고, 그리고 이게 가치가 얼마인지 감정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을,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비전이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세운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몇 년 동안의 어떤 장기적인 그 로드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버스 완전 공영은 서귀포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노선버스 현황이에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7개가 민간버스고요. 밑에 있는 제주시, 서귀포시 이거는 공영버스예요. 제주시 공영버스가 있고 서귀포시 공영버스가 있고, 또 제주시 공영버스와 서귀포시 공영버스는 규모가 작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읍면지역, 완전히 우리가 볼 때마다 맨날 승객 2~3명 태우고 다니는 이런 지역에 지금 공영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어떤 버스 회사도 접근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 공영버스가 그런 이 이동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는 곳이고요. 이 서귀포 운수가 보면 면허 대수가 61대예요. 그러니까 가장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죠. 그래서 우선 저는 규모가 작으니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이 서귀포 운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버스 중공영제 도래를 보면 중공영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도지사는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 처분을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받는 등 중공영제 운영 질서를 매우 저해한다고 판단된 운송사업자, 이게 서귀포 운수죠. 근데 작년에 이렇게 중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었어요. 제주도가 아까 노선 폐지 했다고 했잖아요. 노선 폐지보다 이걸 할 수 있었어요.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무서워서 안 한 거예요. 중공영제 제외하면 이 버스 회사가 우리 그냥 안 하겠다라고 뻗대버리면 제주도도 자기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안을 이게 또 공영화로 가려고 하니 비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그냥 노선 이거 폐지해서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매만 때린 거죠.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면 또 면허 취소 요건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운수사업자가 사업 경영의 불확실,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량, 아니면 또 면허나 허가 받을 때 등록한 상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운행 결손이 운행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들이 돼요.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제주도가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영제는 이런 거에 우리가 떠안고 가겠다라는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도지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부서에서는 당연히 안 하려고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자기 일이 커지고 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우선 그 조례와 법률이 이거에서 서귀포 운수를 중공영제에서 제외시키거나 면허를 취소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로드맵이 없다. 그리고 서귀포 온수는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2022년 지금 최근의 자료는 모르겠고 2022년 자료 보면 이게 그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서 얻은 건데 여기 회사에는 다 빠뜨리고 뭐 모든 정보들 대부분 공람 처리해서 제가 받은 정보가 있는데 그나마 뭐 이걸 보면 유출할 수 있어요. 여기 155.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100만, 1000만 원, 1억 5,500인 것이 제 생각에 서귀포 운수 같아요. 그리고 잉여금이 지금 바로 친 거 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귀포 운수 같은 경우는 자본 총계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지금 뭐 계시는 노동자분들 말로는 지금 뭐 자본 잠식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서귀포 운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준공역에서 제외를 해버리거나 하면은 사실 그 회사랑 딜하기가 너무 쉽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초기 인수 비용 없이 저는 서귀포 운수는 공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제도적인 정비가 몇 개 필요한 게 있어요. 뭐 장기간에 걸쳐서 우선 그러니까 회사들은 서귀포 운수는 좀 작전 짜면 제 생각에 쉽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제주시에 있는 버스 회사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로드맵을 짜서 서귀포 운수가 그렇게 가면 되게 긴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긴장을 하면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는 이렇게 걸어야죠. 걸면서 정말 제대로 잘하게 하거나 아니면 잘못한 데는 중공영비 제외해서 공영화시키는 이런 단계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장기간에 걸쳐서 좀 설득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려면 공영버스를 관리하려면 지금 서귀포시 공영버스, 제주시 공영버스 다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서귀포시 공영버스는 서귀포시에 있는 대중교통까지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제주시 공영버스는 또 제주시에는 거기 대중교통까지 관리를 해요. 제주시 안에는 제 부서 이름 정확히 모르겠고 서귀포시도 저 부서 이름 정확히 모르겠지만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공영버스여도 이게 기준들이 명확치 않아서 이게 새로운 그 공영화의 로드맵을 가진다면 이런 교통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그리고 항상 이 교통 업무만 제대로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완전 공영제가 된다 그러면 제주도는 돈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된다. 7개 회사를 지금 그 공영버스까지 하면 9개 회사죠. 이걸 몇 개를 합하면 임원 인건비 통일되겠죠. 그리고 유류비 같은 경우도 하나로 두 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훨씬 더 이렇게 딜하기가 가격 딜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고 그리고 노선이 이렇게 중국된 노선들이 관리 체계가 하나가 되면 수월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 회사들의 이건들이 막 걸려 있으니까 노선 조정하기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로 통일화된다면 노선 조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쉬울 것 같고 지금도 노동자들이 공영버스 노동자들하고 민간버스 노동자들하고 노동 조건이 다르고 또 민간버스 회사들 사이에서도 또 노동 조건이 달라요. 여기 지금 서귀포에서는 홀짝 근무하는데 지금 사면교통은 뭐 토요일날 또 갇혀 있어버리니까 홀짝도 아니고 언제 막 이렇게 그 15일 단위로 이렇게 막 다 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그 공영버스는 7시간 근무한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여기서 또 15시간, 14시간 근무하고 하루에 뭐 이렇게 되고 이 근무 조건들도 너무 다른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통일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월 23일날 982명이 청구 서명을 했어요.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해서 수기형 정책 개발을 청구하 그러니까 공론화하겠다는 얘기죠. 저희 지난번에 둘불축제 했던 것처럼 영리병원 했던 것처럼 그런데 제주도가 반려했어요. 이 반려 기준이 뭐냐면 이 조례의 시행 규칙에 보면 제주도 정책 사업이거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이게 시행 규칙에서 나온 거예요. 시행 규칙은 공무원들이 짠 건데 공무원들이 어떻게든 이게 저는 이렇게 권한을 벗어난 지금 규칙이라고 보는데 근데 항상 저희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이의제기를 했고 지난 4월 14일날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 심사하는 심의회가 열렸는데 다행히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그 다음 그 프로세스는 이게 수기형 정책개발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심의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건이 조례 규칙에 보면 이 제기권은
3분의 2 이상이 이결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은 이건 이의제기권이라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어떤 심사권, 그러니까 수기형 정책정보 심의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반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심의권은 과반이거든요. 이의제기권은 3분의 2고. 그러니까 이 이의제기권이 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가 3분의 2인지 아니면 그렇게 이의제기를 한번 거쳐서 간 것이 3분의 2인지 이걸 가지고 위원들 사이에서 논란을 하다가 결국 이게 더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보기 위해서 받아보는 중이고 5월 7일 날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 반려는 공무원들이 한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당연히 반려시키고 싶겠죠, 무조건. 그 공무원들이 한번 반려해갖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가 대중교통과에서 반려한 거거든요. 그 대중교통과에서 반려해서 오면은 저희 청구 입장에서는 허들이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이의제기 하더라도 단 3분의 2. 그렇다면 저희는 이거는 아니다. 이게 새로운 심의권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청구심의위원회에서 반려해서 이의제기 한 거면 같은 데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요건이 강화돼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해당 부서에서 자기는 하고 싶다고 반려한 거잖아요. 이걸 다시 또 요건을 3분의 1로 가버리면 너무 불리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이 법률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그 반려하면 그때는 3분의 2로 가잖아요. 처음에 그 거기였다가 그 과반이었다가 그래서 저희는 과반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날 그 아까 그 이의제기 것을 받아들이는 게 6대 4였다고 해요. 이의제기 것을 받아들이자 6, 받아들이지 말자 4.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과반으로 하게 되면 이게 수경 정책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3분의 2로 하게 되면 이거는 아마 기각되겠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나요? 30분 지났어요. 30분 지났나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중동경제 문제에만 좀 이렇게 그 집중해서 얘기를 했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제가 도로수송이 그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시 대중교통에 그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대중교통 부서 과장님 만나거나 아니면 국장님 만날 때마다 대중교통 정책 너무 중요한 정책이다. 이게 기후위기 정책에서도 너무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이동권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 복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중교통 과장님은 전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감각만 있는 것이고 예산이 늘어나면은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 감각만 있고 이 대중교통은 정말 이렇게 차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 이 정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대중교통 그 수송 부담을 절대 못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 차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차를 안 사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버스 이용자는 자동차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청소년, 노인, 그리고 청년 중에 아직 뭐 차를 못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그 버스 이용하는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인가요? 그러면 제주도에서는요 버스 수송 분장을 절대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관점을 바꿔야 되고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 기후위기 시대에 너무 필요한 사람, 온실가스 배출 안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주도의 한 해 교통 혼자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제가 그 자료마다 좀 다른데요. 보통 6,000원이 넘어요. 6,000원.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이 버스 이용자예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굉장히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비용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주도에 5만 대 다 도로 뚫고 있잖아요. 이 도로 뚫자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차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기 뭐 그 토지 이해관계자겠죠. 그 도로 뚫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이용자는요 예산을 정말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대접을 해야 되죠. 대접을 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차가 없어서 버스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가 있어도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버스 타자. 그래서 저는 제 신랑한테 차 못 갖고 다니기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이나 3번만 차 갖고 다녀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버스를 물론 제주도는요 차가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저만 해도 제가 오늘 차 없었으면 이거 끝나고 저 집에 어떻게 가요? 택시 타고 3만원 4만원 내도 가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상시기에 차가 필요한데 일상적으로는 버스를 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버스 예산을
더 늘려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뭐 정액제 패스, 만원 기후 패스 뭐 이런 것 아니면 만 원이 너무 부담되면 그 행정 입장에서 만 원 너무 부담되면 3만 원 기후 패스. 그래서 3만 원 하면은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하거나 그 예산 더 늘려야 돼요. 지금 뭐 예산 뭐 많이 늘었다 해서 지금 뭐 어떻게든 요금 인상해서 예산 줄여보려고 하고 막 하는데 버스 값차에서 예산 줄여보려고 하는데요. 대중교통 예산은 무조건 늘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엉뚱하게 쓰이지 않도록 효과가 잘 나도록 설계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보고서, 그 제주도가 한 보고서죠. 2020년 기준으로요, 지자체 예산 대비, 제주도가 그러면 버스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을까? 그러니까 제주도는 유일하게 대중교통 버스밖에 없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뭐 지하철도 있고 막 이렇지만 제주도는 유일하게 버스인데 전체 예산 대비 2020년 기준, 2020년만 봤을 때 제주도는 1.7%예요. 대중교통 예산이. 서울이 2.8%, 대구도 2.8%. 제주도는 예산 더 늘려야 돼요. 대중교통을 위해서. 늘려야 되는데 제대로 늘려야 돼요. 엉뚱하게 쓰지 엉뚱하게 버스 회사들 가게 하지 말고요. 네. 그래서 하나 더 제가 여기서 대중교통으로 가는 가장 또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버스가 아무리 편해도 자동차만큼 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웬만해서는요. 아무리 해도 이미 저희 자동차 생활에 너무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동차로 절대 거의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러려면 자동차 이용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 많은 분들이 자동차 이용하시죠. 그래서 자동차 불편하게 하라고 하면 되게 표 떨어지는 소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주도에서 자동차 없이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지만 몇 가지 정책들 제가 2018년도에 그때 고인범 제주시장이 있을 때 대중교통 관련해서 원탁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참가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100분 정도 모아놓고 뭐 주차장 비용이 한 해 얼마 들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대중교통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은요, 이렇게 그 집단 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하면 설득이 돼요. 그분들이요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는 거에 대해서 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굉장히 혼잡한 거 이런 곳은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게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하거나 아니면 교통 혼잡세를 좀 많이 늘린다거나 아니면 주차장 새로 짓지 말고 어떻게든 공영하는 그런 형태를 띈다거나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대중교통 자동차를 좀 불편하게 하는 정책이 없으면 근데 저는 그 차고지 증명제는 반대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그 주차장이 없는 그리고 노후화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차별적으로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건 반대해요. 반대하지만 이 자동차를 좀 더 불편하게 하면서 되게 효과적인 제도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시간이 5분 남았어요. 네, 시간을 좀 지켜주시느라 빠르게 이제 저희에게 준공영제부터 이제 완전 공영제까지 특히 이제 서귀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버스 이용에 어려움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못하면 사실 택시를 이용을 해버리는 이제 경향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또 여기 서귀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이 저희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되게 중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버스 노선가 정말 많이 다녀요. 근데 내가 한 큐에 갈 수 있는 노선이 거의 없어서 항상 이제 그래서 시간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택시를 이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어떤 안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이동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순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발표는요.